주말 내내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 눈이 안 떠집니다. 가족의 표정 하나, 회사 단톡방의 침묵 하나가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혼자 손해본 기분이 듭니다. 잠깐 괜찮아진 듯 하다가도 다시 무거워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나 싶고 쉬는 날까지 망친 것 같아 더 화가 납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하루가 끝났는데도 안쪽에서는 아직 무언가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이걸 왜 그냥 피로라고 착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설계도의 라이언 박사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설계도를 차갑게 해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피곤함을 게으름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쉬어도 안 풀리는 이유가 몸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끝난 뒤에도 계속 켜져 있는 반응 때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 쉬었습니다. 주말에 약속도 줄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었고 잠도 잤고 좋아하던 영상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무겁습니다. 영상은 켜놨는데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카톡이 오면 답장 하나 쓰는 것도 피곤합니다. 누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넘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더 이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사에서 들은 짧은 말 한마디가 계속 생각납니다. 가족이 밥상에서 보인 무덤덤한 표정도 오래 남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탓으로 갑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체력이 약해졌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지점을 잘못 봅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움직여서 생긴 피로가 아닙니다. 몸은 멈췄는데 안쪽은 아직 멈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쉬는 날에도 머릿속은 계속 일을 합니다. 내일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카드값을 떠올립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해야 하나 망설입니다. 친구 답장이 늦은 이유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면 몸은 쉬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계속 사람을 잃고 돈을 계산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아닌데 매일 지치는 사람은 쉬는 모드가 꺼진 겁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과 마음이 쉬는 쪽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많은 사람은 쉬면 당연히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쉬는 동안에도 남의 말투와 표정을 계속 떠올리면 그건 휴식이 아닙니다. 장소만 집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아주 오래전 작은 무리에서 살던 사람은 분위기를 늦게 읽으면 위험했습니다. 누가 나를 밀어내는지, 누가 나에게 차갑게 구는지 빨리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작은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편한 순간 먼저 주변을 살피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오래된 본능이 지금은 회의실, 가족 모임, 카톡방에서 계속 켜집니다. 그때는 필요했던 반응이 지금은 하루를 다 쓰게 만듭니다. 지금 생활로 가져오면 더 분명해집니다. 상사가 평소보다 짧게 대답하면 하루 종일 그 말투를 떠올립니다. 배우자가 밥상에서 말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합니다. 친구가 답장을 늦게 하면 예전에 내가 한 말을 다시 뒤집어 봅니다. 이런 사람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계속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더 불편한 건 따로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은 자기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시간 안에 남의 반응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매슈 킬링스워스와 데니얼 길버트는 사람들의 일상을 따라가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참가자들의 휴대폰에 하루 중 아무 때나 질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분은 어떤지, 마음이 지금 하는 일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먹고, 쉬고, 일하는 평범한 순간에도 자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금 하는 일에서 멀어질수록 기분은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건 쉬고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지금 하는 일에 머물러 있느냐였습니다. 제가 보는 건 이 지점입니다. 몸이 집에 있어도 마음이 어제의 말, 내일의 일, 사람들의 표정으로 가 있으면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쉬어도 안 풀리는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쉬는 동안에도 머릿속 일이 끝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럼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냥 혼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받은 자극이 밤에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낮에 참고 넘긴 말, 대충 웃고 지나간 불편함,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조용한 시간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에 더 피곤합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하느라 바빴고 밤에는 그걸 혼자 다시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이러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은 잠들었지만 하루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직접 봤던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농담도 하고 일도 잘하던 사람이 회의가 끝난 뒤 빈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할 일이 남은 게 아니라 방금 나온 말들을 혼자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보인 건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남들 앞에서 멀쩡해 보일수록 더 늦게 지친 걸 알아차립니다. 피로는 그때부터 더 깊어집니다. 더 힘든 건 기분이 나쁜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활이 점점 작아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연락을 미룹니다.
좋아하던 것도 귀찮아집니다.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쉬면 더 허합니다. 사람을 안 만나도 머리는 계속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다음에 만나면 어색해지나? 이 생각들이 집 안까지 따라옵니다. 돈 걱정도 비슷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밤마다 계산기를 켭니다. 이미 본 카드값을 다시 보고 닫았다가 또 엽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더 지칩니다. 쉬는 시간이 걱정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매일 지치는 사람은 할 일이 많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남의 반응과 걱정을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아픈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자기 판단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은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답해야 하지? 어제 그 말은 괜찮았나? 이번 달 돈은 괜찮나? 가족에게 또 연락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줄을 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같은 피로가 다시 옵니다. 장면만 바뀌고 몸은 또 쉬었는데 마음은 또 사람들 사이를 돌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루에 한 번 반응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10분이면 됩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누구에게도 답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이 시간은 멋진 습관이 아니라 계속 켜진 반응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피곤한 이유를 사람 이름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힘들다고 쓰면 너무 넓습니다. 오늘 누구의 말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한 줄로 적어보십시오. 이름이 보이면 피로가 어디서 왔는지 보이고 전부 내 탓으로 몰고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회복을 기분으로 묻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졌는지 자꾸 확인하면 괜찮지 않은 이유만 더 찾게 됩니다. 대신 오늘 씻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밖에 잠깐 나갔는지를 보십시오. 지친 사람에게 회복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다시 작게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가고 일상까지 무너진다면 혼자 버티는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받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계속 켜진 반응을 성격 문제로만 몰고 가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피곤함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탓으로 몰고 가던 방향을 멈추는 기준입니다. 당신은 쉬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도 사람과 일과 돈을 계속 살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쉬는 모드로 바뀌어야 할 순간에도 반응이 계속 켜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걱정이 하루의 시작을 먼저 차지하고 내 판단이 뒤로 밀리는 데서 손해가 커집니다. 앞으로 피곤할 때는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 일을 많이 해서 지친 건지, 아니면 쉬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표정과 말투를 계속 떠올린 건지. 이 질문 하나만 남아도 피곤함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당신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다만 몸이 쉬는 동안에도 머리가 계속 사람들 사이를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모르면 쉬는 날이 늘어도 피곤함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계속 같은 피로에 밀렸는지 이제 보입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꺼야 할 반응을 계속 켜둔 채 살았던 겁니다. 이제 피곤함을 볼 때는 몸만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는지를 같이 보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남겨주시고 구독해두시고 다음에도 같이 보십시오. 심리설계도의 라이언 박사였습니다.